이번 핫 이슈는 토트넘의 이적 시장입니다. 벌써 2명의 오피셜을 띄웠죠. 차근차근 본인들에게 필요한 포지션에 대한 보강을 하고 있는 토트넘인데요. 지난 시즌 경기들로 미뤄봤을 때 토트넘의 보강 포인트는 꽤 많았죠. 우선 양측면 풀백들, 중앙 미드필더, 해리케인의 백업 공격수를 꼽을 수 있고, 더 넓게 봤을 때는 센터백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현재까지 이적 시장의 행보를 보았을 때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강 포인트를 맞춰 잘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아직 보강되지 않는 몇몇 포지션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명에서 2명까지 더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제 토트넘의 이적 시장 한번 알아보시죠. 자, 먼저 오피셜이 뜬 선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우스햄튼에서 이적을 확정지은 피에르 에밀 호비에르입니다.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이고요. 이적료는 약 230억 원, 2025년까지 5년 계약을 했고 등번호는 얀 베르통원이 사용했던 5번을 달게 됐습니다. 우선 호이비에르의 경우 리그 내에서 검증된 선수죠. 소텐에서도 중앙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주었고 빌드업 능력 또한 준수하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좋은 영입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토트넘의 중원을 꼽자면 알리, 로셀소, 시소코, 윙크스 다이어, 은돈멜레 정도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축 선수들을 꼽자면 총 6명이 있는데 여기서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 에릭 다이어가 센터백으로 아예 전향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기 때문에 호이비에르가 그 자리를 적절하게 메워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프리시즌 경기들을 봤을 때도 아무래도 중원에서 조금 더 안정된 빌드업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또 동료들과의 연계 또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시즌이 시작하고 나서도 꽤 안정된 활약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오피셜은 번리에서 이적한 조하트입니다. 조하트는 지난 6월 30일부로 번리와 계약이 끝나면서 FA로 토트넘으로 이적을 했는데요. 계약은 2022년까지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조하트 영입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소소하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번리에서도 닉푸프에게 주전 경쟁 밀린 조하트인데 토트넘이 왜 영입을 했냐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하트 영입이 엄청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하트 영입이 왜 나쁘지 않은 편이냐라는 이유를 꼽았을 때는 첫 번째, 서드 골키퍼였던 미셸 봄이 팀을 떠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조하트가 홈그로운 선수이기 때문에 홈그로운 제도에도 이점을 가져갈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FA잖아요. 네, 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조하트의 영입은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그냥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최근 몇 시즌 동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꽤 불안한 부분인데요. 얼마큼 조하트가 폼을 끌어올릴지에 따라 토트넘의 골키퍼 뎁스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현재 확실한 주전은 요리스일 것 같고 아무래도 세컨 키퍼를 두고 가자니가와 조하트가 좀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데 두 선수에게 좀 긍정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도 보이고 개인적으로 물론 조하트가 조금 더 세컨 키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가자니가에게도 더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나쁜 영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은 세 번째 오피셜 선수입니다. 울버햄튼에서 이적한 우측 윙백 맷 도어티인데요. 맷 도어티의 이적료는 약 236억 원이며 계약 기간은 2024년까지 4년 계약을 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기존 불안하도 우측 윙백의 보강도 성공했는데요. 현재 주전으로 뛰고 있는 오리에가 지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도어티를 바로 주전으로 기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리 입장에서도 도어티라는 강력한 경쟁 상대가 이적했기 때문에 새로운 동기부여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솔직히 오리에를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 못하겠습니다. 네, 무튼 도어티 스타일을 잠시 체크해보자면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 더 큰 무기는 공격 상황에서 중앙으로 침투하여 박스 안에서 공중볼 경합을 함께 해준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크로스 상황에서 토트넘의 공중볼 경합에 큰 경쟁력도 더해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잦은 부상이 없다는 점인데요. 도어티는 울버햄튼에 10시즌 넘게 몸담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매 시즌 대부분 30경기 이상을 소화하며 강철 체력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도어티 역시 걱정되는 부분은 제일 좋았던 18-19 시즌에 비해 지난 시즌은 너무 실망적이다 라는 평가가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이 토트넘에서도 이어질지 또는 이적을 하여 다시 살아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선수부터는 오피셜이 아닌 그냥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다음 선수는 지난 시즌 2부 리그로 강등된 본머스의 공격수죠. 조슈아 킹입니다. 현재 토트넘이 차근차근 보강 포인트를 세워서 영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추측했을 때 아직까지 보강되지 않는 한 포지션이 바로 해리케인의 백업 공격수 자리인데요. 현재 그 자리로 생각하고 있는 선수가 조슈아 킹입니다. 물론 여타 다른 선수들도 링크가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조슈아 킹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일단 측면부터 최전방까지 기용 가능하고 한 시즌마다 10골 가까이 혹은 그 이상을 넣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백업 공격수로만 이기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비싸겠죠. 또 다른 팀들이 영입 경쟁에 달려든 상황이라 영입이 꽤 힘들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다만 토트넘 영입에서 기댈 수 있는 부분은 레비 회장이죠. 현재 본머스가 강등된 상황이라 레비 회장이 어느 정도 이적료를 후려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볼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선수는 맨유 이적 소식에도 전해드렸던 선수였는데요. 바로 세비야의 세르히오 레길론입니다. 역시 지난 영상에서도 전해드렸듯 현재 레알 마드리드는 매각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바이백 조항을 필수적으로 넣길 원하는 상황인데요. 만약 레길론이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토트넘의 인상적인 윙백 조합은 카일 워커와 데니 로즈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맷 도어티와 레길론 조합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된다면 수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혁신이 되지 않을까, 또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더 많은 이점과 장점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레길론을 뽑게 되었고요. 다만 역시 바이백 조항으로 인해 토트넘이 적극적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마지막 선수인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몬스터 베이징 광안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입니다. 김민재 선수 소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이야기들이 보도되고 이야기되었지만 사실상 토트넘을 이적하는 일이 조금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트넘이 베이징에 김민재에 대한 문의를 한 정도라고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PSV 그리고 세리에 몇몇 팀들과 연결되다가 완전 최근에는 또 세리에의 라치오와 강하게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이적하게 된다면 라치오행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현재 토트넘은 밀란 슈크리니아르, 칼럼 윌슨, 베다트 무리키 등 몇몇 선수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조금 더 흥미롭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팀을 떠난 혹은 떠날 선수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번 시즌 팀을 떠난 선수로는 총 3명이 있습니다. 슈퍼 얀베르통원이 포르투갈리가의 벤피카로 떠났고 서드키퍼였던 미셸 봄 역시 계약 종료 팀을 떠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소튼으로 임대 갔던 카일 워커 피터스 역시 팀을 떠나 사우스햄튼으로 완전 이적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 선수로는 데니 로즈, 세르지 오리에, 탕기 은돈벨레, 후안 포이스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니 로즈의 경우 다음 시즌 계획에서 아예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에 싼 가격의 오퍼가 오더라도 매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리에는 최근까지 AC 밀란과 링크가 강력하게 나오다가 이적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단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분위기로만 봐서는 다음 시즌까지 함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리의 매각권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분들이 흥미를 갖고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칫덩어리죠. 은돈벨레의 경우 현재 인테르가 관심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토트넘이 이적료를 너무 비싸게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 처분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후안 포이스의 경우 비엘사 감독이 이끄는 리즈 유나이티드가 싼 가격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이 두 선수 은돈벨레와 오리에는 다음 시즌까지 함께 할 것 같은데 나머지 선수들은 아마 팀을 떠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여요. 네, 다음은 재미로 보는 2020-21 시즌의 토트넘을 예상해 보겠는데요. 그저 재미로 보는 거니까 틀리더라도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구독은 하고 욕하세요. 네, 무튼 다음 시즌 토트넘 예상 라인업은 역시 4-2-3-1로 나오겠죠. 유리스 골키퍼, 수비엔 벤 데이비스, 다이어, 토비, 도어티, 3선엔 호이비에르, 로셀소, 2선엔 손흥민, 알리, 모우라, 최전방엔 해리케인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무리뉴 감독이 주전술로 보여줄 것은 역시 변형 3백이겠죠. 그렇다면 벤 데이비스가 좌측 스토퍼 역할로 우측엔 매트워티가 윙백처럼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그렇게 되면 측면의 폭은 손흥민과 도어티가 제공을 해주고 중앙에서는 케인, 알리, 모우라가 자유롭게 공격을 풀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시즌 말미에 보여주었던 4-3-3
형태의 움직임인데요. 동일 멤버로 보았을 때 이때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온 호이비에르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오며 라볼피아나식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이때 좌우 폭은 벤 데이비스와 맷 도어티, 전형적인 윙백들이 제공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장점인 공격력을 더 많이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중원에서는 로셀스와 알리의 창의적인 움직임과 패스를 통해 빌드업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중에 이 두 가지 전술을 혼용하면서 유연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후자 두 번째 전술이 조금 더 주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토트넘의 이적 시장 현황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드디어 프리미어리그가 개막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빠르게 개막하다 보니 보는 저희도 즐겁겠죠? 네, 무튼 말이 조금 어색한데, 무튼 토트넘이 이번 이적 시장 어느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보강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제가 소개해드렸던 선수 외에도 혹시 궁금하신 선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영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